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생을 위한 과학 미들과학이에요. 오늘은 중력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중력의 방향과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 특히 이 중력의 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앞으로 중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졸졸 따라다니는 내용이니만큼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길 바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력의 정체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끌어당기는 힘, 즉 만유인력이라고 했었죠. 물론 이 만유인력 중 별과 같은 커다란 규모의 물체에 중력이라는 표현이 붙는다는 것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까요? 물체는 어디로 떨어져요? 하고 물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아래로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지구가 있고 조금 과장해서 여러분이 이만하다고 해봐요. 지금 이 정도 크기의 공을 들고 있는데 이 공이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아래로요? 이렇게요? 그럼 지구 밖을 나가버리겠네요. 물론 과장해서 그린 거라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아래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가끔 가다가 나는 조금 더 알고 있어 라고 자부하는 학생이 아주 유식하게 지면의 수직한 방향이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지면의 수직한 방향?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도 서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 이 표현도 틀린 표현이겠죠. 지구의 중심 방향이라고 하는 게 여러모로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중력은 얼마의 크기로 작용을 할까요? 지난번에 중력이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상호작용이라고 한 것을 생각해보면 중력의 크기는 물체마다 다르게 작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의 옷을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했을 때 이런 친구는 조금만 힘을 줘도 종이 인연처럼 팔랑팔랑거리면서 여러분에게 따라오겠지만 이런 친구는 웬만하면 따라오기 힘들겠죠.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무거운 물체는 크게 잡아당겨야 딸려오고 가벼운 물체는 조그만한 중력으로도 쉽게 딸려올 거예요. 이 말을 조금만 바꿔보면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에 비례해서 잡아당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무게라고 해요. 무게요? 우리가 그 싫어하는 몸무게? 그거 맞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예민하고 민감하며 그 숫자의 앞자리만 나와도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그 몸무게 말이죠. 지금 이 시간부로 여러분은 이 말을 머릿속에 세뇌시켜야 하는데, 무게는 중력의 크기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다. 혹은 무게는 곧 중력이라고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무게이자 중력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무게이자 중력은 방금 전에 물질의 질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물체의 고유한 양인 질량의 단위를 그램이나 킬로그램으로 해요. 즉, 이 그램이나 킬로그램이 무게의 단위가 아닌 질량의 단위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체중계에 조심스럽게 올라갔다가 나 3kg나 쪘어 라고 펑펑거리면서 우는데, 요때 요 3kg라는 표현은 과학적으로 틀렸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우리가 무게를 다른 단위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체중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바늘이 60, 죄송해요. 60이 아니고 40이라고 쳐보죠. 선생님이 관대하게 해드렸어요. 그건 여러분의 질량이 40kg이라는 뜻이고요. 무게는 40kg인 질량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만큼을 구해줘야 하는데, 이걸 줄여서 중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차피 중력이 곧 힘이니까 힘, 영어 단어 힘이 뭐였었죠? force였었죠. 이 force의 앞글자인 F를 붙여서 이렇게 40kg F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여러분의 무게이자 중력은 40kg 중이나 40kg F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이나
F에 해당하는 요 크기, 요건 1kg마다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뜻하거든요. 이 값을 과학자들이 이미 측정해 놨어요. 요 값이 지구에서는 9.8N만큼의 크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40kg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의 무게를 40kg 중이라고 해도 되고 40kg F라고 해도 되지만 40kg 곱하기 9.8을 해서 392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공식으로 쓰면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 단위는 뉴턴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2kg의 질량을 가진 공이 있다고 할 때 이 공의 무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2kg 중 2kg F라고 해도 되지만 2 곱하기 9.8을 한 19.6N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뉴턴의 단위로 바꿀 때 9.8만큼을 곱하는 것은 지구일 때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일 때는 요 9.8이라는 숫자가 다른 숫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구는 달에 비해서 6배 정도 중력이 크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달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기 때문에 이 9.8에 6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달에 착륙한 우주인들이 점프를 할 때 아주 이렇게 사뿐사뿐 점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친구가 질량이 60kg이라고 해봐요. 이 친구가 지구에 있을 때 이 친구의 무게는 60kg 중 혹은 60kg F 혹은 60 곱하기 9.8을 한 588N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 우주복을 입고 다시 달에 착륙을 했을 때 우주복의 무게를 제외한 이 학생의 질량은 여전히 60kg이에요. 왜냐하면 질량이라는 것은 물체의 고유한 양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 친구의 어떤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거나 붙지 않으면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친구가 달에 갔다고 다리가 갑자기 3개가 되거나 팔이 1개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여전히 60kg이지만 달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다르므로 무게는 60kg의 중인데 달의 중력이란 뜻이고 60kg의 F인데 여기 귀엽고 앙증맞게 붙은 M이라는 건 문의 약자겠죠. 달이 잡아당기는 F만큼이 붙게 되는 거고 이걸 뉴턴으로 바꾸게 되면 60 곱하기 9.8에 6분의 1만큼을 해준 98N이 이 학생의 무게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만일에 지구에서 돼지라고 아무리 놀림받는 학생들도 달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6분의 1만큼의 무게를 갖는 거니까 정말 신개념의 다이어트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한 방에 6분의 1이라니 정말 획기적인 다이어트인 것이죠.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가 지구도 아니고 달도 아닌 요 우주 공간에 둥실둥실 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의 질량은 여전히 60kg이지만 이 친구는 그 어디에서도 잡아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게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무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러한 무중력상은 보통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야 경험할 수 있게 되지만 실제로 지구에서도 무중력 체험을 하는 게 가능한데 비행기를 띄웠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때 이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고요. 이건 마치 어떤 느낌과 같냐면 여러분이 그네를 탈 때 그네 끝에서 붕 떠오르는 이 느낌이 마치 무중력의 체험과 같은 거죠. 바로 이 순간이요. 붕 떠오르는 이 순간이 무중력 체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일본 예능인들이 무중력 체험을 할 때 물풍선을 무중력 공간에서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볼게요. 続いての実験いきます。こちらです。無重力の中で水風船を割ったらどうなるのか。そう、普通に来たら中の水は
だけど浮いてる落ちるのかあだけど残るのついたか分少し上がるのかバラバラになる。スライムみたいにある。なるほどねほんでこう行く行ったらちょっとあったら吸ってみたらどう？あじゃあお互いこうふーってやってみようか通常はもちろん吸う暇はない。じゃあ無重力では？あ来そうだあー無重力あせーのもうちょっとで水を吸えそうだったが残念。その代わりに体が回っちゃったな。無重力だと水分は丸くなろうとする表面張力が大きくなるためこのような形になる。ただ今回は地球上で作った疑似無重力のため少し重力がかかり水は落ちてしまった。すげえ宝石みたいだったよ。ね実験結果水は宝石だ 여러분 어떠세요? 무중력 정말 신기하고 아름답지 않나요? 요즘 이런 무중력 상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험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자, 오늘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힘인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